700만이 극장으로 향했다. 한국 영화 산업이 전례 없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탄식이 이어지는 이 시대에 배우 유해진이 또 한 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다. 그의 이름 석자가 붙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전국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흥행 수치가 아니다. OTT 플랫폼이 일상을 잠식하고 극장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에 700만 명이 스스로 집 밖으로 나와 어두운 상영관 안에 앉았다는 사실이 이 숫자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선택을 해온 배우 유해진이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조선의 청령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사 드라마다.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단종, 그리고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유배지를 선택한 광천골 촌장 엄흥도의 이야기가 두 축을 이루며 극이 전개된다. 실존 인물 엄흥도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역사책 속에 기록된 한 의인의 이름을 오늘날의 감정과 언어로 되살려냈다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그리고 배우 유해진이 그 역할을 맡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이들이 이미 극장행을 결심했다. 유해진이 연기한 엄흥도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극 초반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장 실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세속적인 촌장. 유해진은 이 능청스럽고 친근한 현실주의자를 자신 특유의 생활 밀착형 연기로 스크린 위에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 거창한 몸짓도 과장된 대사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실제로 살고 있는 한 사람처럼 보였다. 관객들이 극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그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진정성 때문이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엄흥도는 달라진다. 삶의 의지를 잃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어린 선왕 이홍이 박지우와 가까워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권력도 없고 돌아갈 자리도 없으며 자신을 지켜줄 사람 하나 없는 소년 앞에서 엄흥도는 촌장으로서의 계산보다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먼저 내밀게 된다. 유해진은 이 전환의 과정을 억지스러운 연출 없이 오직 눈빛과 호흡만으로 표현해냈다. 관객들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 구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어린 선왕의 마지막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 엄흥도가 스스로 비극의 선택을 감당하는 장면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순간으로 남는다. 이 장면을 두고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유해진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는 이 장면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눈물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듯 비통함을 응축해냈고 그 침묵의 무게가 극장 전체를 무겁게 눌렀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장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진 것은 개봉 직후부터였고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이들의 발걸음을 극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입소문이 되었다. 그 결과가 전국 누적 관객 700만 명 돌파다. 상반기 극장가를 완전히 평정한 것을 넘어 한국 영화 산업 전체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 숫자다. 한국 영화가 최악의 침체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말이 낯설지 않은 지금, 이 700만이라는 수치는 더욱 특별한 무게를 갖는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던 극장 관객 수, 그리고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를 비롯한 OTT 플랫폼들의 공세 속에서 만들어진 700만이기 때문이다. 유해진의 흥행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면 이번 성과가 결코 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연한 8편의 장편 영화 가운데 무려 6편을 흥행 반열에 올려놓는 경이로운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개봉한 공조이 인터내셔널은 전국 700만 관객에 근접하며 액션 장르에서의 흥행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같은 해 개봉한 사극 스릴러 올빼미는 332만 명을 동원하며 장르 영화로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도전한 달짝지근의 7,510은 팬데믹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138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의미 있는 성적을 냈다. 2024년에는 한국 영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호러 영화 파묘가 한국 호러 장르 사상 최초로 전국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것이다. 유해진이 핵심 주연으로 참여한 이 작품은 다소 마니아적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지난해 개봉한 범죄 액션 영화 야당은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등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300만 관객을 넘어서며 또 한 번 유해진 효과를 실증했다. 코미디도 사극도 호러도 액션도 그를 막지 못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가진 가장 희귀한 능력이다. 하지만 이 모든 흥행 수치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가 내린 선택의 일관성이다. 코로나19 이후 충무로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송강호, 김윤석, 황정민, 하정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OTT 플랫폼으로 무대를 넓혔다. 그 흐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시장이 변하고 관객의 소비 방식이 바뀌는 시대의 배우로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유해진은 다른 길을 걸었다. 플랫폼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밀어도 극장 산업이 어렵다는 말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는 오직 스크린을 향해 걸어왔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뚝심이 단순한 고집이 아님은 결과가 이미 증명했다. 유해진이 출연한 영화가 극장에 걸릴 때마다 관객은 움직였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이면서 관객들 사이에는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았다. 유해진이 선택한 영화라면 믿고 볼 수 있다는 것. 그 신뢰가 지금의 700만을 만든 가장 단단한 토대다. 영화계의 관계자들이 플랫폼 대격 변기 속에서 유해진의 뚝심은 한국 영화의 마지막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그래서 빈말이 아니다.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관객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의 연기가 가진 질감에 있다. 그는 영웅을 연기하지 않는다. 완벽한 인간을 연기하지도 않는다. 그가 스크린 위에 세워놓는 인물들은 언제나 어딘가 허점이 있고 계산적이기도 하며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인물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드러낼 줄 안다. 관객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사 속 의인이기 이전에 마을의 살림 걱정을 하는 평범한 사람, 그 평범함에서 출발해 숭고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관객의 가슴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유해진이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온도로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왕과 사는 남자는 현재도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700만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관객들의 입소문은 여전히 퍼지고 있고 한 번 본 관객이 다시 극장을 찾는 이른바 N차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클라이맥스 장면을 두고 이 장면만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반응이 온라인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배우 한 사람의 선택과 진심이 어떻게 영화 한 편을 구하고 그 영화 한 편이 어떻게 침체된 극장가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완과 사는 남자는 2025년 한국 영화의 가장 뜨거운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다. OTT 전성시대에도 극장을 포기하지 않은 배우 유해진,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한 700만 명의 관객. 이 두 가지가 만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완과 사는 남자를 이미 보셨나요? 유해진의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OTT 시대에 여러분이 굳이 극장을 찾게 만드는 영화는 어떤 작품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